반갑습니다. 좋은 소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마 좀 심각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먹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일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좋은 식품 재료를 선택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가 좋은 식품이냐 하면 신선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식품, 또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재료, 음식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식물성 식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좋은 식품을 선택을 하고, 되도록이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을 피하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식품이라고 하면 상한 음식, 곰팡이 핀 음식, 이런 음식 보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적당히 떼버리고 나머지는 먹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음식에 상한 거는 사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픈 나라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풍성한데요. 문제는 이제 상한 음식이나 곰팡이 핀 음식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미련이 있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특히 이 땅콩이나 두류 같은 것은 이렇게 오래 두면 거기 곰팡이도 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일으킨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톡신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식품, 냉장고는 우리가 맹신을 하기가 쉬운데 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선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식품이 어느 정도 오래된 건지를 살피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식품 보존 방법이 좋지 않거나 영양 상태가 나쁜 경우는 위험에 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냉장고가 많이 보급이 돼서 보존 방법은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그 안에다 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열어보고 괜찮네 그러고 먹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식물성 식품 위주의 음식 재료를 먹자는 건데요. 우리가 식품을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물성 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면서 기름을 먹게 되는데, 조금 소량의 식물성 기름, 예를 들면 뭐 콩기름이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리하면서 조금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류, 두류, 여기 채소, 과일 이렇게 해서 주로 식물성 식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게 돼야 되냐면 한 80% 이상을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한다. 곡류, 두류, 채소, 과일류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많이 보시니까 이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두류가 항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딸기 종류, 그러니까 열매들이죠. 뭐 산딸기, 뭐 딸기. 우리는 블루베리는 별로 많이 먹지는 않는데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많이 먹는 채소 중에 뭐 배추, 꼭 브로콜리만 꼭 먹어야 되는, 브로콜리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먹는 배추, 양배추, 그 다음에 케어, 카울플라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유난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이고요. 그 밖에 모든 채소들, 특히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상추, 무청 등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항산화 바이타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캐로틴이라든가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바이토케미컬들이 식물체 화합물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고, 또 녹색 채소에는 또 항암 효과가 좋은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식품 중에서 유일한 우리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음식은 마늘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느 다른 나라에는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 먹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굉장히 다행히도 마늘을 좋아하죠. 마늘은 면역 증강, 위암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포도도 요새 뜨는 식품 중에 하나죠. 그 식물체 화합물 중에 레스베라토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또 카레가루가 좋다는 말씀도 들으셨죠? 카레가루에 노란 색깔을 내는 것이 튜메닉이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이것이 역시 위암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의 그 식물체 화합물, 왜 우리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바로 그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 영양소와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하는 식물체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체 화합물의 그 성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긴 구주시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토마토에는 그래서 라이코펜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고 또 포도에는 라스베라토리가 있고 녹차 좋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녹차에는 또 이런 카테킨이라는 게 있고요. 또 콩에는 이런 제리신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으면서 얘네들이 우리가 먹게 되는 은연중에 먹게 되는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독을 해독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되고요. 또 항염증 효과, 또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마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마늘파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양념이라고 부르죠. 이 양념은 이 한자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약이라는 뜻이 약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은 보면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이것도 식재료긴 하지만 주재료가 있고 양념이 있는데 이 양념으로 이용되는 마늘이나 파나 생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나 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지금 마늘, 파, 생강을 그려왔는데 알리신 같은 것은 위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균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강의에서 나왔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활동을 억제를 하고 또 우리가 은연중에 먹게 되는 벤조파이렌이라는 걸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의 암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위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아주 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발암물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걸로 이미 아시겠지만 소시지나 햄, 베이컨들을 들여다보면 색깔이 좀 분홍색이죠. 그런 발색제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소금에 절이거나 포로 만든 고기나 생선, 우리가 왜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를 저장하는 데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리거나 포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맥주 중에서 특히 다크비어, 그러니까 이게 생맥주집에서 이런 게 팔린 줄은 좀 색깔이 진한 그 다크비어들 이런 것들은 나이트로소닌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드셔도 많이 드시지는 물론 않으시겠지만 다크비어를 색깔이 진한 다크비어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살충제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복식 가능하면 저농약 제품, 유기농 제품 이런 것들 하는데 또 너무 유기농 제품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게 과연 유기농이냐 하는 것도 많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고기가 그럼 과연 나쁜가? 그래서 최근에 에픽셉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은 유럽이 전부 거의 다 이제 공동체가 됐죠.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그마치 조사 대상자 수가 52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역학조사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에 의하면 고기 매 100g마다 위암이 3배가 증가하더라. 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더하기 특히 붉은 살코기,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 거, 예를 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속할 텐데 그런 거, 그 다음에 훈연 제품, 소시지, 햄, 베이컨은 이거와는 또 독립적으로 위암의 위험의 요인이 되더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 고기 100g마다 위암 발생이 아까 좀 전체는 3배라 그랬는데 이 경우는
5배가 증가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그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4분의 3 이상이 우리 모두가 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위속에 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위험 발생이 더 증가한다는,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베이컨 사우스지 훈제 햄 관해서도 그 스웨덴에서 유명한 카롤린스카 리카다에서 나온 연구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그 가공육 하루 섭취량을 30g을 늘리게 되면 위험이 10에서 38%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은 염분, 짠 거, 그다음에 질산염, 아까 왜 색깔 붉게 한다 그랬죠? 그 질산염이 첨가되거나 그다음에 또 문제는 여기다가 또 연기까지 그을리게 되는데 훈제 이것이 위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식재료를 얘기했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그 식재료로 제대로 선택한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느냐 현명한 조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리 방법은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는 전통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끓이거나 스팀하는 거죠. 물에다 넣고 팔팔 끓이거나 뭐 그런 거죠. 국을 만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조금 넣고 삶는 거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은 되도록이면 짧게 조리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고온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그 성분들이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그다음에 끓이거나 스팀하는 게 좋고 굽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만약에 구워야 된다고 하면 전자레인지를 살짝 익히면 좀 많이 익잖아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굽거나 그 다음에 구울 때는 이게 오픈 플레임이 아니라 막 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데다가 직접 고기나 생선을 넣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포일을 이용을 해서 그 고기가 직접 숯불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고열로 뜨거운 기름의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튀긴다든가 아주 오랫동안 볶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끓이는 거는 기껏 해봐야 100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그러나 이 튀김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160도, 170도 이런 데서 튀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고온에 음식물이 노출이 되죠. 가장 안 좋은 방법이면 숯불 바베큐 같은데요. 그건 이미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특히 불꽃을 직접 닿으면 암을 촉진하는 헤테로사이클 아멘이라는 물질이 표면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죠. 약간 거무스럽게 타면 맛이 굉장히 좋아지는. 근데 그걸 좋아하면 사실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잘라버리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기에 걸리는 방법도 문제인데 기름이 불속으로 떨어지면 음식에 닿는 연기와 불꽃에 의해서 또 다른 종류의 당한 방향족 탄화수소가 식품 표면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드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싱겁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식품이 짜고 매운 음식인데요. 짜고 맵지 않아야지 위에는 행복합니다. 위가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짠 음식이 들어가면.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위암은 일본이나 한국, 이런 그 아시아 국가와 동유럽, 중앙아메리카, 아이슬란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식생활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을 많이 먹거나 연기에 훈제한 청산을 먹거나 우리는 소금에 절인 채소, 짜고 매운 음식 이런 걸 많이 섭취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위암과 식도암의 공적 두 군데를 다 공략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1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지금 5g이 넘어요. 5,000mg이 넘는데 소금으로 하면 이게 12.5g이에요. 상당히 짜게 먹는 집인데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얼만큼을 권장하면 소금으로 5g, 나트륨으로 2000mg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까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배가 훨씬 넘게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고,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밖에서 외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에서도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 남성의 경우 가장 짜게 먹는 집단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짜지 않게 먹는 집단보다 2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그게 1.2배 이렇게 되고요. 중국에는 식도암과 짠 음식과의 관계가 분명히 되는데, 젓갈류와 피클 같은 것이 식도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그런가 하면 신선한 과일의 섭취는 식도암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이런 짠 음식의 위암, 식도암 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은요, 위벽을 자극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위세포가 암세포가 되는데,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이 된 거고요. 염분의 비율이 6% 미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지만, 염분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김치를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김치의 염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들에서 김치 염도를 줄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도가 너무 높은 것이 위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멕시코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고추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매운 고추를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5배로 높은 것으로. 그리고 멕시코도 굉장히 매운 고추를 많이 먹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매운 고추를 먹는데, 고추를 없애면 이 사람들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위암 발생률을 70%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도 역시 위의 점막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위궤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물에 포함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쉽게 위벽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을 일으킬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너무 짜거나 너무나 맵지 않은 그런 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우유를 좀 마시고 채소를 좀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일본에서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가공어리나 절임 채소 등을 먹더라도 뭐하고 같이 먹으면, 신선한 채소하고 같이 먹거나 또 식사 후에 우유를 마시면 그게 약간 중화가 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에 예를 들어서 우유를 곁들인 거나 신선한 채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 드시는지 몰라도 샐러드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샐러드가 또 나쁜 점은 뭐냐면, 거기다 드레싱을 듬뿍 집어넣으면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을 조금 덜 넣거나, 아니면은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서 먹든가, 그러면 먹기가 괜찮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마늘 드레싱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뿌려 먹기도 하던데요. 아니면 과일을 갈아서 또 드레싱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름을 많이 넣지 않은 그런 드레싱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품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현명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거, 간을 싱겁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매일 일정량의 식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것이 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과식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식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식탐이 있는 거는 좀 많이 버리시고, 내가 3끼를 먹을 때마다 이거 약을 또 열심히 챙겨 드시잖아요. 약을 챙겨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아침과 내 점심과 내 저녁이 내 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과식 안 하죠. 약을 과식하지 않으시죠. 한 봉지 먹어야 되면 한 봉지만 먹지 2봉지 절대로 안 드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외식은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덜 밖에 나가서 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 음식이 짭니다. 짜고 맵고 달고 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식을 제한하시고, 또 외식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잘 골라서 드시고, 너무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 뭐 국물을 좀 남긴다든가 소스를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데쳐놓고 드신다든가 그런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암의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 이건 모든 걸 종합해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증한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우유나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제가 저지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ull fat milk 하시지 마시고, 요새 그 슈퍼마켓 가시면 저지방 혹은 fat free가 나와 있는데, fat free가 너무 맛이 없다고 하시면 일단 저지방을 좀 해서 기를 좀 들이시다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fat free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술은 절대로 과음을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안 드시는 건데 딱 한 잔만 마시자. 진짜 한 잔만 마시자. 그럼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